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7일 제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오전 8시 59분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어를 써서 먹고 살았습니다. 기자로서 글을 써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 한국어를 근사한 언어로 만든 분들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특히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상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바로 한자를 도입한 분들, 저 삼국시대까지 그슬 오르겠죠. 그리고 그 도입한 한자어를 잘 가꾸고 다듬어서 또 우리 것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분들, 그 다음에는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 그래하여 우리는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인 한자와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인 한글을 같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한자를 거의 말살하고 한글로만 표기하고 쓰려고 하니까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한국어가.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한글로 표기한 한자어는 발음은 되지만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용어 하나가 금도라는 말입니다. 금도. 요사이 금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은 저 인간은 금도를 모르는 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도를 넘어섰다. 가만 듣고 보면 금도가 무슨 나쁜 것 또는 나쁜 짓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참, 금도라는 단어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아, 저분은 참 금도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정말 포용력이 있는 분이다. 너그러운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한국어를 혼탁하게 만드니까 기자들도 그걸 비판 없이 보도하다가 보니까 기자들도 따라갑니다. 기자들이 따라가니까 보통 사람들도 금도라는 것은 금지금자다. 도수할 때 그 도자다. 아, 금지선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10명이 합창을 한다고 합시다. 그 중에 음치 하나만, 한 사람만 섞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음정이 틀려버립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완전히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나쁜 것, 더러운 것, 이것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바로 정치인이 금도란 말을 잘못 쓰니까 언론도 비판 없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국민 전체가 지금 금도를 엉터리로 쓰는 한국어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등장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경력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에 있었고 또 외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경제도 알고 국방도 알고 하는 천하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엘리트가 금도라는 말을 엉터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하향 평준화를 보여줍니다. 천하 엘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충격적 국어 실력을 지금부터 제가 밝히겠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죠.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분은 금도를 금지금자, 도수도자 합쳐가지고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금도할 때 금자는 이 옥깃 금자라고 그럽니다. 옥깃 금자, 도수도자. 그런데 이분은 이 금을 금지금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위에 금도가 정확합니다. 옥깃을 크게 이렇게 풀게 되면은 여러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란 말은 여러 사람을 품는다, 포용력이 있다, 관용, 너그럽다는 뜻이고, 밑에 금도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금지금자에 도수도자, 저 금지선으로 지금 곡해를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도 아래 금도가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래 금도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예 막 이런 단어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단어 하나 만들자고. 없는 단어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예 막 그 엉터리 해석을 진짜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위에 금도는 없어져 버립니다. 위에 금도는 옥깃 오자에다가 도수도자니까 옥깃을 넓게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자. 금도 너그럽다는 뜻인데 너그럽다는 뜻이 난데없이 해서는 안 될 짓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도.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까지 이렇게 좀 창피스러운 국어 실력을 보여주니까 뭐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도 공감하는 사람이 참 너무 적습니다. 주로 지식인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지식인 수준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유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EU 국가 27개 국가죠. EU 국가 27개 나라가 쓰고 있는 말이 24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럽에서는 자기 나라 말이 있으면은 나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국어가 국가입니다. 자기 나라 말이 있으면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동류의식을 가지고 뭉치고 해가지고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어 위에 서 있습니다. 국어는 조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민족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어는 그럼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국어의 말하자면 어머니는 신라어입니다.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을 이뤘습니다. 삼국통일이라는 말은 언어의 통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아마도 백제 사람,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사이에 이 소통이 매우 어려웠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 통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니까 신라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게 한국어의 어머니죠.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한반도라는 같은 지역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되니까 민족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민족의식이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지만 도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어를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하는 어문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 어문 정책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까지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두 분은 한문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 천하 명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어는 반드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문맹자가 많으니까 문맹자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한자는 어렵다. 잘못된 생각으로 한자를 사실상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을 써온 거죠. 그런데 한글 전용 정책을 쓰면은 게으른 사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편합니다. 그 한자를 공부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가 아니죠. 언어입니다. 한자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왜냐? 천자문을 아는데 한 6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평생 동안 그 한자 실력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정말 과학적인 용어이고 단어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부품이죠. 그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이런 말이 되고 다른 쪽으로 갖다 붙이면 또 다른 말이 됩니다. 나라 국자와 집가자를 붙여버리면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 국자와 이익할 때 익자를 갖다 붙이면 국익이 되잖아요. 나라 국자와 노래 가자를 붙이면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땅지자와 흑토자와 연결시켜버리면 국토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의 어마어마한 조어력이 바로 한자를 쓰는 사람의 사고력, 창조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이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오염이 돼가지고 금도를, 너그러울 금도를 나쁜 것 금도로 생각하고 그걸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고동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가진다. 요사이 언론에 보면은 동거동락이라고 합니다. 동거동락은 같이 살면서 같이 즐긴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히 틀렸잖아요. 또 정치인들이 잘못 쓰는 용어 중에 안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위가 한글로 쓰니까 그걸 안전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럼 안전이라고 해야지. 안위는 뜻이 뭡니까? 안전하다 할 안자에다가 위험하다 할 위자 아닙니까? 안전과 위험을 합쳐서 안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꼴이에요. 안위라고 하면 뭔가 좀 근사하게 보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멋이 없는데 국가의 안위를 지키겠습니다 하면 멋있게 보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위험까지 지킨다고. 안전만 지켜야지 왜 위험까지 지킵니까? 뿐만 아닙니다. 최장 30km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길이 아닙니까? 최대 30km라고 그럽니다. 최대 30km. 최다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다. 근데 최대 50만 명 이렇게 또 씁니다. 제가 한국의 이 위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조건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의 표의 문자와 최고의 표음 문자를 섞어서 표현하면은 그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자를 버려버리니까 한글어로만 표기하려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표기해도 읽는 사람이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심오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 고뇌는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민, 고뇌를 합쳐가지고 고민으로만 쓴다? 그럼 고뇌라는 단어가 날아가 버리죠. 그럼 문학이 축소되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면에 대한 탐구입니다. 신면도 이게 한자로 써야 정확한 뜻인데 한자로 쓰기 싫으니까 막 깊이 이렇게 씁니다. 깊이와 신면은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신면은 싫다 해가지고 신면이란 단어 하나를 말살해버리고 깊이로 통일한다. 그만큼 표현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한자 교육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한자 교육 열심히 시킵니다. 특히 유치원 단계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가 안 가르쳐도 국가가 안 가르쳐도 부모가 가르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는 한자 교육을 포기했는데 부모들이 그 한자 교육을 시켜요. 시키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한자를 알게 되면은 표현력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한자를 쓰지 않고 출판이 한자를 쓰지 않으니까 한자를 공부한 어린이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그것을 써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배웠던 한자를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참 국가가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망가뜨리는 자는 이거는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감사합니다.